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죽은 자의 문자 메시지. 작년 겨울까지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사람 때문에 스스로 헤어졌다는 걸 직감하고 울기도 참 많이 울어서 전화번호도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자 하나만은 너무 아쉬워서 지우지를 못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군대에 가는 중학교 동창 녀석의 송별회랍시고 모인 술자리에서 제가 술 마시던 걸 탐탁치 않아 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 괜히 우울해졌습니다. 그렇게 못 있겠으면 술 핑계대고 전화 한번 해봐 라는 친구의 말에 문자 메시지함을 열어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의 신호 후 전화를 받은 그 사람. 여전한 목소리에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져 전화를 끊었는데 한참 후에 그 사람의 번호로 보고 싶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날 잊지 않았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에 술이 확 깼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거는 사이 몇 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없는 번호라니 의아한 마음에 몇 번씩 다시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고 생각해보니 얼마 전에 전화번호를 바꿨다고 들은 것 같아 오싹해져야 했겠지만 오랜만에 들은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다는 게 서러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그 사람과 자주 어울렸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녀석이 수요일 새벽에 교통사고로 죽은 소식 들었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녀석이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 수요일 새벽 그 사람에게서 보고 싶다라는 문자가 온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께서 며칠간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실 정도였는데 며칠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나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가 빨리 나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아플 때 할머니께서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할머니께서 아픈 어머니를 보살피시며 방 안에 계셨답니다. 그런데 밖에서 자꾸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하길래 이상한 느낌이 든 할머니가 들어오려는 사람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막고 있는데 어느 순간 조용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랍니다. 할머니께선 그제서야 안심하시며 어머니를 다시 보살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돌멩이가 날아드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머리까지 난 할머니는 신경질을 내시며 창문으로 가셨는데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승사자 2명이 창문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할머니는 저승사자들이 자기를 문 쪽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창문으로 유인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재빨리 엄마에게로 몸을 돌리셨는데 어느새 저승사자가 누워있는 엄마 옆으로 와서 유심히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저승사자가 누워있는 엄마를 보시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아니네 하고는 집을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나셨는데 신기하게도 그 후로 다 나았다고 합니다. 만약 저승사자가 엄마를 보고 데려갔으면 저희 엄마는 돌아가시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염사. 염사는 능력자의 염력으로 필름이 없는 사진 원파를 마음대로 감광시켜 자신이 생각하는 걸 찍는 초능력 현상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영상이 사진에 나타난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물질의 접점을 탐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상이기에 염사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특이한 건 염사 능력자는 다른 능력자들보다 발견되는 경우가 적고 전부 다 여자라는 사실인데 이 때문에 염사에 대한 발견은 꽤 늦은 편이었습니다. 염사 현상과 연구는 일본에서 특히 발전했는데 1911년 12월 26일 일본 동경제대 교수 후쿠라이 도모이치 공학 박사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발견되었고 이 현상을 일컫는 염사는 국제용어가 되었습니다. 1911년 1월 4일 후쿠라이 도모이치가 후원한 염사 능력자인
나가오 이쿠코 부인을 필름이 없는 카메라를 대상으로 천자를 이어 1월 24일에는 통역이란 글자를 염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신비한 현상에 언론이 주목했으며 이후 1917년 2월 18일 또 다른 염사 능력자인 미타 고이치는 나고야의 매일신문사가 주최한 모임에서 약 3,000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제3사단 참모장 신토의 감시하에 9m 떨어진 거리에 마련해둔 12장의 건판 중 6번째 건판에 가츠라 총리 대신에 화상을 2분 만에 감광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1930년 3월 16일에는 교토공유당에서 후쿠라이 박사의 감시하에 옛날 일본의 고승 홍법대사의 상을 15초 만에 염사하였죠. 그녀는 그 뒤 동남아 각국을 순방하면서 염사 시범을 하였고 그때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그 기사의 양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1932년 31세의 미타는 후쿠라이 박사댁의 2층에 놓인 2장의 건판 위에 달의 이면을 염사하였는데 이것은 미국 우주선인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달에 착륙하기 수십 년 전의 일로서 영국의 심령학회와 영국의 다니엘 교수가 아폴로 우주선이 찍은 달의 이면 사진과 미타의 염사 사진을 대조해 보니 세밀한 과학적 측정을 한 결과 거의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 염사 연구에 관여된 능력자 중 비운의 능력자도 있었습니다. 1911년 시카모토 교수가 발견한 다카하시 사다코란 여인인데 그녀의 염사 능력은 실로 놀라웠다고 합니다. 사다코는 1918년 2월 12일 일본 위생의 강당에서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필름을 개봉도 하지 않은 채 약 3분짜리 영상을 염사하였는데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년 8월 11일에는 휴고현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벽에 걸린 액자들을 이어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1923년 4월 27일에는 묘법이라는 독특한 영상을 염사하기도 했죠. 단지 사진이 아닌 영상을 염사하는 그녀의 능력 때문에 시카모토 교수는 많은 부를 가지게 되었지만 3년 뒤 돌연 그녀의 능력이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사다코가 가짜라고 주장한 이유엔 여러 설이 있지만 사다코와 시카모토 교수가 부적절한 관계였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자 그것이 원인이 돼서 다툼이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는 설이 지배적이죠. 사다코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시연회를 열지만 염사에 실패합니다. 그녀는 시카모토 교수가 준비한 필름을 담은 상자 뚜껑에 납이 있음이 발견하고 교수 연구진이 자신을 매도하기 위해 준비한 거라고 따졌지만 그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매스컴은 그녀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참고로 이때까지 발견된 여러 초능력자들의 능력은 납에는 통하지 않는 게 초능력 연구의 법칙 중 하나입니다. 특히 투시 능력자들은 납이 있으면 무용지물이죠. 결국 사다코는 그대로 실종되었고 그 후 시카모토 교수도 돌연사로 죽는 일이 발생했는데 당시 사다코를 매도한 신문 기자도 심장마비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